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주가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만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이 하락이 단기간에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일본처럼 이게 하락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막 10년, 20년 이렇게 이어질지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은 거의 확실한데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할지 아니면은 하락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반등을 할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하락한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하락한 게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 예상하고 하락한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다라고 조금 느끼실 거예요. 조금 야 물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아직 경제에 이게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 느끼게 될 시점은 한 3개월 뒤, 한 가을 정도쯤에 진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도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 뭐가 대책이 없다, 정부가. 그러면 또 추가 하락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2개. 환율과 수출입니다. 거의 이걸 연결해서 보는데 환율이 수출하고 물가하고 연결이 되는데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시작이에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수출도 좋아져야 돼요. 수출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수출이 안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겠죠. 주가도 부동산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수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2개월 수출 누적 합계하고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주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이것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거의 일치하죠. 무역 수지가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늘어나고 무역 수지가 하락하면은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수가 감소하죠. 주식을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한 단계 다시 올라가려면은 수출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수출 증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출 증가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왜 안 좋냐?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굵은 파란색 그래프인데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소비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내구재 구입 부정응답. 그러니까 내구재는 컴퓨터,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수출 많이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반도체, 컴퓨터에 들어가고 다. 이런 거 안 사겠다. 부정응답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같은 것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원래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없는 나라라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소비가 꺾인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수출에 정말 큰 타격입니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은 유럽의 제조업도 확 감소하고 있죠. 유럽은 그래도 미국이랑 달라서 제조업이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제조업이 있죠. 유럽도 저렇게 힘든다는 건데 유럽에 수출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왼쪽 그래프는 소매 판매는 이 옅은 색 그래프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가 선진국이 다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중국의 무역 수지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수출은 안 하겠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거 좋다는 건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 없이 줄이겠다라는 거는 무역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거겠죠.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에너지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역 수지 적자에서 이 에너지 수입을 제외를 하면은 이 옅은색 하늘색 그래프거든요. 어때요? 그렇게 차이가 없죠. 유가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우리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면은 괜찮아질 것 같죠, 여러분? 네, 전혀 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 또 급락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에너지 가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환율 조금 이야기할 텐데 요거는 조금 복잡한데 환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기 때문이거든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데 이게 원인이 수출이 감소한 것도 있어요. 적자가 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게
환율을 방어하는 데 돈을 쓰고 있어요. 환율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어느 선에서 갑자기 환율이 팍 꺾여요. 이거는 외환 당국에서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제 환율을 방어하는데 이게 성공하면 좋아요. 이게 문제는 이제 이 총알이 언제 소진되냐, 이렇게 계속 소진하면서 환율 방어를 할 것이냐, 이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다가 헤지펀드 먹잇감 될 수 있어요. 지금 저렇게 환율 방어하는 거면은 외국인들이 달러를 막 샀다가 우리나라 돈 뭐 공매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원화 가격 폭락시켜버리고 그러면은 달러 가격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앞에서 달러를 사놨잖아요. 지금 1,300원대에서 계속 달러를 사서 달러가 그럼 1,600원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 돈을 또 팔고 또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기에 딱 좋게끔 가고 있어요. 헤지펀드한테 여기 물어 하고 완전 대놓고 지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대놓고 먹잇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헤지펀드 먹잇감이 안 되길 바래요. 근데 만일 됐을 때는 여기 추가 하락이 이거는 그냥 하락이 아닐 것 같아요. 순식간에 한 100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잘하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대혼돈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이제 영국은행처럼 그냥 백기투항하는 거죠. 지금 이제 총알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백기투항할 수도 있어요. 우리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69조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하거든요. 연봉 2000이 한 500만 원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헤지펀드 공격을 안 당해도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달러를 계속 방어를 하면은 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르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물가 인상으로 또 이어져요.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뭐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있는데 물가가 더 빠르게 인상돼요. 지금보다. 이제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공공 부분의 요금도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공공 부분 지금 만일 전기 요금을 인상했을 때 주요 산업들 원가 영향을 봤을 때 엄청 많이 상승해요. 막 4.1%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원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이중고로 힘든 거죠. 이제 주가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영향을 있는 거냐 질문하실 텐데 일단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한 5년 정도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파란색 그래프인데 급등을 했을 때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시장은 지금 서울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이걸 보면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막 미분양 뜨고 이랬어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순서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 쉽지가 않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출 환경이 정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